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심각한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중국이 부동산이 완전히 폭발할 것 같습니다. 버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중국 정부가 사기당한 그런 뉴스도 있고요.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됩니다. 지난 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규정하며 어느 시점에서는 평화동맹으로 전환, 즉 동맹의 무력화를 추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5일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동맹의 토대이며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확고한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왔다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단순한 군사동맹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과 한국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냉전시대 유물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라면서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VOA는 이번 반박이 동맹국 관료의 발언이나 조치에 대해 해당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해온 그간의 국무부의 태도와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위험수위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동맹균열의 3단계로 그중 1단계는 간접적인 불만 표현, 2단계는 익명의 문제제기, 3단계는 공개적인 문제 표출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의 이 같은 태도는 3단계 공개적 표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 또 한미동맹의 파열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도한 매체가 바로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VOA, 즉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홈페이지 상단에 이 기사를 올려놓았다가 지금 이제 내렸습니다. 그 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상단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맹균열의 3단계 순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간접적인 불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익명의, 그러니까 국무부 또는 여하튼 당국자인데 그러나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실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단계는 이인영 장관의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3단계 표출이다. 그러면 동맹이 끊어져도 관계없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불쾌하다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한 것이 바로 국무부가 운영하는 언론이고 그 국무부가 운영하는 언론에서 국무부의 입장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것을 남들이 많이 보라고 홈페이지 최상단에 배치를 하고 이 정도면 미 국무부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른바 견적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 안보, 요즘 식량, 환경, 여러 가지 포괄 안보 개념이 있는데 그 포괄적인 모든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동맹이다. 이렇게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인영 장관은 이 군사동맹, 그리고 냉전동맹이야. 그러니까 이건 냉전 지금 끝난 지가 언젠데 지구상에 지금 냉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해체해야지. 이따위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 국무부의 이런 날선 반응, 정말 미국이 우리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이인영 장관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관료 출신이 아니고 이 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이다 보니까 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동해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잠 전력을 동해에 투입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신포조선소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여러 척의 선박과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식별되었으며 이는 북극성 사명을 시험 발사하기 위한 사전 징후로 보인다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현지 시각 4일 밝혔습니다. CSIS는 신포조선소 보안구역 내에 여러 척의 선박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한 척은 과거 바지선 SLBM 시험 발사를 할 때 바지선을 예의했던 선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선전해온 대북 핵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응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는 본토에서 증원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6대가 식별됐습니다. 이 기지에는 통상 2대의 포세이돈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4대를 추가 배치해서 해상 초계기 전력을 기존의 3배로 늘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P-3C를 개조한 고성능 전략정찰기 P-3C BMUP 기체 2대도 일본에 전진 배치했는데요. 해상 초계기 기반 고성능 정찰기 8대가 전진 배치된 것은 2017년 위기 때도 없었던 초유의 상황이라서 미국이 북한의 SLBM 발사 준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죠. 그 10월 10일을 즈음해서 작년에도 바로 SLBM을 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날 북극성 3형을 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당 창건 기념일 8일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당 창건 기념일에 축하를 하고 자축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것도 당 창건 기념일이 이제 꺾어지는 해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센 도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 평양의 미림 비행장에서는 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서 이 코로나 전국에 그리고 식량 사정도 어목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규모 열병식 예행 연습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한 전략 도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SLBM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CSIS가 위성 사진을 봤더니 바지선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바지선 예인선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제 이런 차원이 되니까 바지선에서 끌고 나가서 그냥 어떤 그 시험 발사 모듈을 가지고 쏠 것이냐, 아니면은 그들이 만들었던 잠수함에다가 직접 꽂아서 잠수함을 바다에 가지고 나가서 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미국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 혼슈 최북단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 거기가 이제 주1 미군 공군기지인데 여기에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잠수함 잡는 초계기죠. 그 초계기가 지금 무려 6대나 본토에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추가로 P-3C BMU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3C BMUP는 일단 레이더로 스캔해가지고 해상에서 이 스노켈링, 그러니까 잠수함이 밖으로 나오면 이 잠수함의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 소모되기 전에 엔진 배기구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엔진을 돌리죠. 그렇게 해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스노켈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북한 잠수함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스노켈링 하러 나오는 이 잠수함의 잔망경까지도 탐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잠수함이 지상에 있는 통제소하고 계속 교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쏜다면은 그 교신하는 무전 이런 것들, 또는 무전도 UHF, VHF 같은 비교적 쉬운 거에서부터 아주 극초 단파가 있어요.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P-3C BMUP 버전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미국이 이제 원래 일단 그 잠수함 잡는 초계기들은 신호정보 감청 능력은 없는데 이 P-3C BMUP는 그 신호정보 감청 해가지고 잠수함이 지금 지상 통제소하고 무슨 내용을 주고받는지, 언제 쏠 건지, 뭘 쏠 건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탐지하는 그런 특수 정찰기인데 그것도 지금 본토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북한이 정말로 SLBM 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이 SLBM을 북극성 1형, 2형, 3형이 있죠. 그 중에 1형은 이제 테스트였고 2형이
지대지 버전입니다. 이건 지상에서 쏘는 거고, 사명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 그걸 이제 작년 10월 2일 날 쐈고, 그때 당시에 910km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는 460km를 날아갔죠. 그래서 혹자는 한 2000m까지 사정거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910km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걸 고각 발사로 안 보고 그냥 어떤 이 엔진 출력이 910km까지 올릴 수 있는 버전이니까 이 910km를 봤을 때 결국은 4000km는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2000km를 쏜다면 오키나와 정도를 쏠 수 있고, 3000km를 쏠 수 있으면 동해에서 괌을 타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해에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 SLBM이 나왔다면 미국은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 북한 잠수함이 동해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게 뭐 하와이 옆에 가서 쏘고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북한 잠수함이 동해를 벗어날 가능성은 저는 사실은 1%도 안 된다.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동해 안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아무튼 북한은 이런 이 SLBM 도발이 있었을 때 그 SLBM의 능력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를 구현했다. 이러면 미국이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왜?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당이 이 북한의 SLBM에 대해서 응징에 나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 관련한 소식 들리면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거 정말 고소한 소식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자, 중국 경제의 최대 근심거리 중 하나인 부동산 거품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이미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는 곧 경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연달아 파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던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위기로 내몰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중국 유력 경제 전문지 얼시스 지징지 바오다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유동자산 총액은 355조 8,500위안, 즉 미화 52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미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이 20조 달러,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가 14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품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려 있는데요. 경기가 나빠지면 자본은 은행권과 주식시장 대신 부동산에 쏠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거품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는 언제든지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해서 이 같은 부동산 거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푼 자금이 온갖 편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 같은 부동산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최근 블룸버그가 보도한 중국 4대 은행 상반기 실적을 보면 부실 채권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거품 증가 추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국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부동산을 지어서 판매하는 이런 이제 하다못해 뭐 빌딩 임대업자 다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국의 부동산 이 거품이 얼마나 지금 심하고 지금 위험한 단계인가 하면은 2019년에 1년간 중국에서 부동산 기업이 400개 기업이 파산했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에는 1년 통틀어서 400개 기업이 파산했는데 2020년 올해 들어와서는 상반기 만에 500개 기업이 파산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기업이 지금 2.5배죠. 2.5배의 이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파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파산하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줬는데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은 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공실이 생겨서 이 대출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산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기업이 부동산 기업이 파산을 하면 여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부실 채권이 쌓이게 되고 그런 부실 채권이 쌓이게 되면 역시 은행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파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일반 개인이 구매한 그런 부동산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형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무려 52조 달러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 미국의 1년 국가 총생산이 20조 달러니까 미국의 1년 국가 총생산의 2.5배 그리고 중국의 1년 국가 총생산이 1년에 14조 달러입니다. 그 14조 달러의 4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지금 부동산에 투입해 있고 여기에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물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로 인한 임대료를 못 받고 공실되고 세가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파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기 침체를 중국만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GDP가 상승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죠. 600조 원의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걸 받아가서 생산, 설비 투자하고 고용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부동산 사는데 또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겁니다. 점점점 더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거품 곧 폭발해서 중국이 정말 엄청난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 네 번째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이건 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소식도 하나 드립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타도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됐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까지 속아 넘어간 사기극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여기에서 7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던 HSMC가 결국 파산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제경이 4일 보도했습니다. HSMC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정책에 편승해서 우한에 축구장 59개 면적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여기에서 7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대만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에서 전문 인력 수백 명을 빼가는 등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었었는데요. 지금 그 공장 부지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건설 노동자 월급은 8개월째 밀려 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현지 경제 전문 매체들은 HSMC 사업이 처음부터 정부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7나노 양산 공정 기술을 가진 업체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두 곳뿐인데요. 애초에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했던 사업 전망을 내걸며 정부 투자금만 받고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입니다. 실제로 HSMC가 7나노 공정용 최첨단 장비라고 선전하며 중국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냈던 장비는 은행 압류 후에 전문가 분석한 결과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철진한 구식 장비로 확인되었고 그들이 주장했던 기술 특허 그리고 1280억 위안 즉 22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금 규모 역시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업체에 153억 위안 한화 2조 6,6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HSMC가 일방적으로 파산을 선언하고 사업을 접어 이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올해 상반기 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공의 반도체 분야 투자금 대부분이 HSMC와 같은 무자격 업체의 먹튀, 사기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중공의 불안감이 천문학적인 돈만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제재하고 전 세계 이 IT 기업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예상되고 이제 이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겠다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세계 최고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가 7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우리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특허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하고 이제 특허도 이야기하고 뭐 기계도 우리 가지고 있어 해서 기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1280억 위안 즉 22조 원에 대한 투자도 지금 유치 약정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정부를 속이고 우리 돈으로 2조 6,600억 원을 중국 정부에 받고는 우한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하고 공장을 지으면서 그 공장 짓는 건설회사에게 임금을 8개월째 안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구식이고 그리고 뭐 특허 이런 거 다 뻥이고 22조 원 투자 받는다 하는 거 그것도 다 뻥이고 그냥 들고 나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웨이의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완전히 새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먹튀가 뻥뻥뻥뻥 터지다 보면 화웨이를 비롯한 뭐 ZTE, 샤오미 이런 이제 IT 업체들 지금 중국 내에서 자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은 사실은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정말 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고소한 소식 그리고 첫 번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주 우울한 소식부터 고소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